해리성 인격장애를 가진 엄마, 우울증에 시달리다 굶어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조현병을 앓던 오빠의 자살처럼 평범치 않은 가족사에 고통스러웠던 애니. 무던히도 지우려 애를 쓰던 첫째 피터가 태어나고 애니는 아이에게 집착하는 엄마를 피해 한동안 거리를 두고 살았죠.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엄마는 둘째 찰리에게 집착합니다. You know you were her favorite, right? She wanted me to be a boy. 틱장애를 앓고 있던 찰리에겐 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죠. 주변을 맴도는 낯선 자들의 시선, 자신을 끔찍히 아끼던 할머니가 떠도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덤덤히 지켜봅니다. 새의 머리를 수집하는 그녀의 기이한 행동 또한 찰리에게 이어지는 불행을 예견하죠. 엘렌의 죽음으로 모든 불행이 끝날 거라 생각했던 애니. 하지만 찰리의 끔찍한 사고가 그녀의 트라우마를 발현시킵니다. 그때 애니의 슬픔을 이용해 친절하게 다가온 조앤이 죽은 딸을 만나는 방법, 즉 영매행위를 가르쳐주죠. 그런데 동생의 죽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피터에게 이후부터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애니 또한 찰리가 빙의된 직후 급격히 달라지고 있었죠. 온전치 못한 가족들 틈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몽유병까지 잦아집니다. 몽유병이 나타날 때마다 아이들을 해하려던 자신의 행동이 늘 두려웠던 애니. Mom. I never wanted to be your mother. Why?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이제 혼자 남은 피터를 찾아가 더욱 심하게 그를 괴롭힙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달은 애니가 조앤을 찾아간 그 시각, 조앤은 피터를 찾아가 가진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은 마치 찰리를 지켜보던 낯선 자들의 시선을 연상시키죠. 불길한 예감에 엄마의 유품을 살펴보던 애니는 그곳에서 조앤의 정체와 불행한 가족사의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같은 시각 수업을 듣고 있던 피터는 찰리의 틱 소리에 정신이 반쯤 나갑니다. 그리곤 곧 괴이한 행동을 보이며 자해를 하죠.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피터를 데리고 온 스티브는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다락에서 시체를 발견한 애니는 남편의 심경 따윈 안중에도 없었죠. 파묘되어 머리가 잘린 장모의 시체를 본 스티브도 충격을 받긴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애니는 엄마의 나쁜 주문을 몽땅 없애려 하죠. 하지만 스티브는 평소 장모를 증오하던 아내의 지심을 의심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남편을 이해시킬 수 없던 애니는 피터가 그려진 찰리의 수첩을 태워달라 부탁하죠. 그러나 끝내 아내의 모든 말을 믿을 수 없던 스티브가 이를 거절하자 슬퍼할 겨를도 판단할 겨를도 없이 의식의 불이 타오르자 영매가 돼버린 애니. 느지막이 잠에서 깨어난 피터. 그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천천히 거실로 내려갑니다. Mom? Dad? 그리곤 곧 검게 타버린 아빠의 시신을 보게 되죠. 아리에스터 감독의 출세작이자 그가 30대 초반에 연출한 이 작품은 현대적 오컬트의 신선함으로 많은 매니아층을 보유하게 되죠.
감독의 자전적인 슬픈 가족사에서 비롯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유전의 성공 이후 딱 1년 만에 선보인 미드소마 또한 괴란한 멘탈을 부여잡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너무나 흡사한 구조와 복잡하게 심어놓은 장치들이 다양한 해설을 결국 하나의 뜻으로 모아가죠. 불행한 가족사와 직전의 큰 사고로 멘탈이 붕괴된 두 주인공 애니와 데니. 그들의 빈틈을 파고들며 경계를 무너뜨리는 조앤과 펠레는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파이몬의 숭배자들처럼 미드소마에선 전통 축제가 이루어지던 공동체 마을 호르가 사람들의 끔찍한 시선과 거짓이 낯선 공포를 자아내죠. 또 등장인물들은 반드시 그들의 신념을 위한 제물로 바쳐집니다. 유전의 트리하우스와 호르가의 성전에서 모든 파괴가 이루어지며 똑같이 끝이 나죠. 그 작은 공간이 상징하는 황당한 진실이 어느 순간 주인공의 난해한 표정을 끝으로 엔딩 크레딧이 오릅니다. 그 엔딩 크레딧조차 유전의 대물림처럼 연결고리를 만들며 이어지죠. 영화에선 무수한 장치들이 보란듯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악마를 숭배하는 집단의 상징 또는 벗어날 수 없는 가족의 나쁜 기운이 되물림 됐음을 애니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부르는 무속인의 휘파람처럼 쉬지 않고 틱소를 내던 찰리. 할머니의 집착 속에 자란 찰리가 어느덧 그녀의 영혼을 볼 정도로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죠. 그들의 방에 새겨진 알 수 없는 낙서들은 엘렌이 심어놓은 주술처럼 각자의 역할을 정해지듯 쓰여 있습니다. 남편을 태워 영매가 되는 그 순간 지옥의 문은 애니의 몸을 통해 열리죠. 개인적으로 놀라운 부분이 바로 유전이라는 완벽한 제목인데요. 조부모 혹은 부모에게서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처럼 악마의 기운을 덥석 물어버린 앨런. 그리고 이를 피해 다니던 애니의 본능적인 목류병이 유전이라는 단어에 모두 함축되어 있죠. 애니가 빙의되는 모습 또한 무속인들의 그것과 매우 I don't 흡사합니다. like this. Dad, I don't like this. What's happening? Please stop. 거부할 수 없는 신내림처럼 고통의 연속 속에 아이들을 지키려던 애니의 자의식이 아이러니하게도 온전한 정신이 아닌 목류병에서 발현되죠. 파이몬의 재림을 꿈꾸던 숭배자들은 비극적인 애니의 가족사를 마치 그녀가 만든 디오라마처럼 주변에서 지켜보고 또 계획합니다. 집단에 끌어들이기 위한 친절한 캐릭터가 아리에스터 감독의 영화 속엔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피터의 멘탈이 완전히 망가진 후에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조언. Charlie, you're all right now. You are Paimon. 호르가 사람들도 데니의 눈앞에서 남자친구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어이없는 광신도들이 그 믿음을 관철하기 위해 사람들을 어떻게 몰아가고 현혹시키는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종교에 관한 회의감을 가족을 끌어들여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린 엘렌의 광기로 보여줍니다. 애니를 연기한 토니 콜레트의 연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뮤리엘의 웨딩을 찍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었던 호주 출신의 배우. 그녀의 히스테릭한 연기가 영화 곳곳에서 빛을 냅니다. 데드라인에 맞춰 작품을 완성해야 했던 그녀가 급기야 자신의 망가진 멘탈처럼 모두 부숴버리죠. 어느 하나 섬세하지 못한 부분을 찾기 힘들 만큼 유전과 토니 콜레트의 연기가 동시에 떠오르게 만듭니다. 수많은 해석과 다양한 장치들, 오컬트적 분석 속에 그녀가 조금 가려진 느낌이랄까요. 한 사람의 광기가 망쳐버린 가족의 비극사. 선택권 없는 무력감과 낯선 집단에 대한 낯선 공포. 영화 유전을 추천합니다.